네, YTN 라디오 이재윤의 뉴스 정면 승부 일부 뉴스 인앤아웃으로 시작합니다. 자, 오늘의 뉴스 정리해줄 김영민 아나운서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자, 심화학습을 도와주실 추은호 해설위원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조금 전에 제가 오프닝을 통해서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북악산에 지금 북쪽에 있는 등산로가 막혀 있었는데 오늘부터 시민들이 이곳을 이제 다닐 수 있게 됐죠? 네, 그렇습니다. 북악산 북측면은 2020년 11월에 개방이 됐었고요. 네. 오늘 개방이 된 곳은 북악산 남측면을 일방에 개방했습니다. 어제 밝혔고 오늘 개방이 된 건데요. 북악산이 1968년 북한의 무장 간첩들이 청와대 기습을 시도했던 김신조 사건으로 불리는 그 사건 이후에 54년 만에 거의 전 지역이 개방된 겁니다. 네. 이제 국민들이 자유롭게 북악산을 거닐 수 있게 됐습니다. 자, 여기서 뉴스인 처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김신조 사건 아는 분들도 있겠지만 워낙 옛날 사건이라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좀 이야기를 해주시죠. 예, 1968년에 벌어진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 시절이니까 아주 오래전 이야기죠. 네. 북한 특수부대원 31명이 휴전선을 넘어옵니다. 청와대를 공격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네. 박정희 대통령을 노리고 아주 기습 공격을 해왔는데 31명 중에서 29명이 사살이 되고 그리고 한 명은 도주하고 한 명 그러니까 김신조만이 생포가 돼서 일명 김신조 사건이라고도 합니다. 그 북한산 3호바위 바로 밑에 가보면은요. 지금도 김신조바위라고 있습니다. 네. 이들이 그 숨어 있었던 곳이라고 하는 건데 여기서 내려오면 구기동 아닙니까? 네. 구기동에서 세검정에서 바로 총격전이 벌어진 곳이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넘어가면 이제 부암동 바로 청와대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사건이 발생한 이후로 청와대 앞길 그리고 인왕산, 북악산 모든 곳이 이렇게 통제되다가 이제야 비로소 청와대 그 북악산 남측면까지 개방돼서 거의 대부분이 풀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 남측면 그 등산로에 그러면 이 김신조 바위가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김신조 바위는 이미- 북한산 비봉에서부터 비봉에서요? 3호 바위 가는 사이에 거기에 김신조 바위라는 곳이 있고요. 거기 은신해 있다가 이제 내려오는 곳이 구기동을 통해서 세검정까지 진출했고 세검정에서 총격전이 벌어진 겁니다. 그렇군요. 예. 자, 오늘 북악산이 개방되기도 했지만은 또 청와대 이전 그러니까 용산으로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 관련해서 예비비도 의결이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 오늘 코너 사흘차인데 3일 내내 이 얘기 계속하고 있어요. 이 얘기 굉장히 중요한데 자, 1차 예비비 360억 원이 오늘 임시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이번 예비비로 행안부 소관 176억 원, 국방부 소관 118억 원, 대통령 경호처 소관 66억 원 등을 지원하게 되는데요. 여기에 대통령 관저로 사용될 예정인 육군 참모총장 공관 리모델링 비용 25억 원도 전액 반영이 됐습니다. 예. 월요일에 그 추 해설위원님께서 한남동 공관 리모델링은 서두르는 게 좋을 것 같다 이야기를 그렇습니다. 해주셨는데 예산도 전액 반영이 됐습니다. 설명 예. 부탁드릴게요. 한남동 공관은 이제 육군 참모총장 공관입니다. 한남동에는 공관들이 많이 밀집돼 있거든요. 국회의장 공관, 외교장관 공관도 있고요. 그리고 대사관들도 많이 이렇게 밀집돼 있는데 일단 예산이 확보가 됐기 때문에 5월 11일 목표로 공간 리모델링이 이제 진행이 될 겁니다. 네. 그렇지만은 뭐 조금 늦어질 수는 있겠죠.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대통령의 당선인의 사저가 서초동 아닙니까? 서초동에서 당분간 통이동 집무실까지 출퇴근을 하려면은 한남대교를 지나든지 반포대교를 지나야 됩니다. 그렇죠. 네. 한강다리를 지난다는 것은 사실상 경호상으로도 굉장히 위험한 요소고 그리고 또 시민들 불편도 굉장히 크거든요. 네. 그나마 그 한남동 공관에서 출퇴근을 한다라면은 그나마 경호라든가 시민 불편을 줄일 수 있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 안건이다 개인적으로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뭐 오늘 설명해 주신 것처럼 예비비가 의결이 됐고 또 북악산의 남측 그 등산로 남측면의 등산로도 개방이 됐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국민들은 청와대 개방에 이제 신호탄이 이제 쏘아 올려진 거다
이제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죠. 네, 저도 기사로 처음에 접했을 때는 개방을 위해서 북악산을 개방하는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청와대 개방의 전 단계로 봐야 된다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예, 예. 했는데 청와대 측에서는 이번 북악산 개방에 정치적 고려는 일절 없었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왜냐하면 이 북악산 완전 개방이 2017년 대선에서 문재인 당시 후보가 공약한 내용이었기 때문에 그 공약을 실천한 것이다. 이미 오래전에 북악산 완전 개방을 약속했기 때문에 우연이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실제로 이번 북악산 개방, 청와대 개방과는 연결고리가 전혀 없는 게 맞을까요? 청와대는 이제 연결고리가 없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예. 일단 그래도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윤 당선인이 만약에 5월 10일 청와대 개방 이거를 강하게 지금까지 밀어붙이고 있는데 네. 그런 입장이 안 나왔으면은 과연 지금 현 청와대가 그거를 이렇게 앞당겨서 개방을 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예. 또 윤 당선인 측의 청와대 개방을 물타기 하려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어찌됐든 간에 대통령 사무실 이전이라든가 청와대 개방 놓고 이제 신구 권력 간의 갈등 너무 노정이 많이 되지 않았습니까? 기싸움 벌어지고요. 그렇죠. 네. 기싸움은 애들만 하는 것 아니구나. 권력 간에서도 예. 벌어지는구나라고 예. 다시 한번 느끼게 됐습니다. 예. 아무래도 좀 미묘한 기싸움은 뭐 계속 될 것 같아요. 이제 예비비 뭐 전액이 다 결의가 된 게 아니고 일부만 또 결의가 됐고. 자, 이제 앞으로 이제 어쨌든 청와대 이전, 그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 관련한 사항들이 좀 순탄하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